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은행의 역사 두 번째, 미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이미지를 이번에도 가져왔는데요. 은행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맡겨놓은 돈이 불어나는 기관이라고 해서 이런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독립전쟁 때부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미국은 1차 생산품, 목화, 설탕, 쌀, 담배, 모피 등을 그리고 공업 원료, 철, 목재, 피역 등을 영국에 수출하고 대신 영국의 공산품을 수입해서 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1651년에 항해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 항해법은 영국에 수출할 때 미국은 반드시 영국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고요. 그리고 1663년에 주요 산물법이 공표되었습니다. 외국 물자를 미국이 수입할 때는 반드시 영국 항구를 경유해야 하고 그리고 관세를 먼저 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이에요. 미국은 이 두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신 영국 해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부 지역 아니면 카브리에에서 담배를 생산해서 이것을 영국에 파는데 주로 미국 상인들이 그것을 담당했거든요. 이 영국향 담배 수출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이득을 취했어요. 영국과 미국은 모국과 식민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764년에 설탕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은 관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1765년에 인지세 법안이 발효됐어요. 설탕법은 설탕을 만드는 사람들, 상인들만 관세를 부담하면 됐는데 인지세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인지세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 반발이 하도 거세서 영국 의회는 그 다음 해에 이 법안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이 미 식민지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1767년에 만듭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징수관들이 미국 사람들의 집이나 상점, 창고를 뒤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군인과 함께 이 징세관이 식민지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반발했고요. 보스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이 미국 식민지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1770년 중반에 약간의 이런 불매 운동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1773년 5월에 동인도 회사가 파산하는 위기에 당면했어요. 과도한 부채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이 동인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면세 혜택을 줘서 싼 가격의 티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이 싼 차를 싣고 보스턴 부두에 도착을 했습니다. 1773년 12월입니다. 싼 차가 미 대륙으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상인들은 차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여기에 반발했어요. 12월 16일 저녁에 청년 몇 명이 이 동인도 소속 선박에 올라가서 약 8톤의 차를 바다에 던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스턴 티파티라고 하죠. 다음 화면은 보스턴 티파티 그 장면을 그린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반발하니까 영국 의회는 식민지를 압박하는 법안 5개를 만들어요. 이 법안이 하도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는 그런 법안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법률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영국은 보스턴항을 봉쇄하면서 거의 전쟁 상태에 돌입합니다. 자, 이러자 미국 쪽에서 1차 대륙회의, 2차 대륙회의를 열어서 13개 주가 모이죠. 그리고 2차 회의 때 조지 워싱턴을 식민지 연합군 총사령관에 임명하고요. 1776년 7월 4일 그 유명한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을 통과시킵니다. 다음 그림은 독립선언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존 트럼블 작품이고요. 연합군 사령관에 임명된 워싱턴이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모습을 에마뉴엘 루세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가 워싱턴 장군이겠죠. 자, 이것은 독립선언문이고요. 자, 붉은색으로 칠한 이곳이
같이 독립에 참가한 13개 주입니다. 자, 이제 중앙은행 설립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로 이주한 이주자들은 처음에는 주로 스페인 돈, 영국 돈, 근데 영국 돈을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뭐를 만들기보다는 수입 품목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국내의 돈의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화폐 부족 사태에 이르게 되니까 매사추세츠 주는 약식 차용증 IOU라고 하는데 형식의 지불증권을 만들어서 돈처럼 사용했습니다. 화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보고 다른 주들도 따라서 이 지불증권, 거의 돈처럼 사용하는 지불증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후에 경화라는 것은 금화나 은화를 얘기하죠. 딱딱한 돈이라고 해서 실물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화로 교환할 수 있는 약식 차용증도 발행했고요. 그래서 거의 법정 통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정 통화라는 것은 빚을 갚을 때 공식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을 법정 통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 정부가 직접 발행했기 때문에 이런 화폐는 지불 보증금에 해당되는 희귀한 금이나 은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리고 정부가 직접 발행했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를 갚아야 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나중에 반복되지만 정부가 직접 발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이 발행하느냐 정부가 발행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소책자 1729년에 굉장히 젊을 때 썼는데요. 지폐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기초 연구라는 책에서 정부가 발행한 지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극찬하는 내용을 거기다 썼습니다. 정부의 돈은 상환 요구가 없죠. 정부가 발행한 돈이고 언제까지 갖겠다고 하는 무슨 어음이나 채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상환할 요구 없이 시중에서 계속 유통되었고요. 또 정부가 계속 추가로 발행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유통량은 늘지만 은행이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 갚아야 할 그런 부채도 아니었습니다. 자, 보통 돈을 은행이 발행하는데 정부가 발행한 이 돈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사용되는, 그리고 정부의 신용에 기체한 매개물로 이렇게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모습이고요. 토지은행에서도 이 토지은행이라는 것은 정부의 금융사무소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관에 해당되죠.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토지나 실물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상환 계약에 따라서 성실하게 돈을 갚았습니다. 매번 빌린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빌렸다가는 다시 또 상환하고 빌렸다가 상환하고 하니까 시중에 이제 돈이 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지은행이 발행한 이 돈의 가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 지불증권을 과다하게 발행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에 있던 이 영국계 상인과 금융업자들이 런던 의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 쪽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식민지에서 자체 돈을 발행해서 유통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이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런던 의회에 청원을 해서 아메리카에서 지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령이 통과되게 됩니다. 1751년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영국에 내는 세금은 금과 은으로 또는 비싼 이자를 내고 빌린 영국 돈으로 지불해야 됐고요.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통화를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아메리카 시장 내에서도 통화량이 급감합니다. 통화량이 급감한다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지불할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소비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과 빈곤이 아메리카 대륙에 만연하게 되고요. 극심한 불경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국이 미 대륙에서 독자 화폐 발행을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교환 수단이 제한됨으로써 경기가 침체된 것이죠.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주지 사람들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알듯이 미국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 통화의 자율권을 미국이 확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영국에 종속되느냐, 이걸 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대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 대한 악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이것이 독립전쟁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선언서 발표 후에 대륙의회가 했던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2억 달러 가량의 화폐, 이것을 대륙
대륙채라 그럽니다. 대륙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스스로 돈을 발행할 권리, 이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2억 달러가량의 화폐를 발행하는 조치를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이 그림은 1779년에 발행된 55달러짜리 대륙패죠. 55달러 써 있죠. 자, 식민지 전쟁 기간 중에 영국은 위조 대륙패를 대량으로 찍어서 유통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이 발행한 그 대륙패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술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독립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화폐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 대륙이 독자 발행한 이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영국 화폐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느냐 유지할 수 없느냐의 싸움, 전쟁이 독립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륙패 가치를 영국이 떨어뜨릴 때 미국 내 투기꾼들도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전쟁이 끝나면 혁명통화가 휴지 쪽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대륙패의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꾼들은 폭락한 대륙채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이겼을 때 이것을 신생 독립국가에 제값을 받고 팔려는 그런 속셈이었죠. 자, 이렇게 대륙패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또 위조 대륙패가 통용되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륙패, 지폐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의회의 권한에 주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합중국의 신용으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권한만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폐에 대한 권한을 삭제해버렸죠. 얼마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대륙패, 지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의회가 이 지폐에 대한 통제권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지폐가 아니라 금과 은,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죠. 아니면 경화, 실제 가치가 있는 돈에 기초해서 나라 경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 이 나라에 충분한 금화나 은화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전쟁 때문에 많은 빚을 졌어요. 4,200만 달러의 빚을 졌고요. 그래서 약속어음 성격의 지폐를 대량 발행했습니다.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뭐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이게 갚아야 되는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빚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부채를 갚아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죠. 만기가 돌아오니까 어음 소유자들은 그것을 안전한 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금을 줄 수 없었죠. 아직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폐를 부정했기 때문에 통화를 그래서 주화로 제한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해졌죠. 지폐를 만들었어야지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화를 주화로 제한하는 바람에 미국 내에 큰 불황이 왔죠.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취했더라면 이런 불황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란 뭐냐면요. 이것이죠. 정부가 대륙채를 법정 통화로 발행해서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돈으로 유통시켰으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지폐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폐를 의회가 통제하고 또 화폐를 발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미국은 건국 초기에 큰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초기에 발행된 그리고 주로 농민들이 많이 소유했죠. 대륙패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빚은 대륙패를 받지 않기 때문에 희귀한 경화로 금화나 은화로 이제 갚아야 됐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많은 농민들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경에 이르자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국가은행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즉 은행에 발권 권한을 주고, 요즘 같은 개념이죠. 은행이 돈을 찍을 권한을 주고, 그리고 채권 형태로 만든 정부의 부채를 이제 매입하게 하자고 하는 안을 제시했죠. 오늘과 같은 그 중앙은행의 개념을 이제 우리도 만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화입니다. 존 트럼블이 그렸습니다. 존 트럼블은 독립선언, 이 그림도 그렸죠. 정리하겠습니다. 미 독립은 영국의 부당한 세금 요구에 맞서서,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독자 통화권을 갖기 위한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8장 11절과 13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은 풍요의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림과 기갈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줄이고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굶주림이고 목마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 쓰러지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가 경제적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방송을 매주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보람있게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